자, 여러분 오늘 이제 호르몬 공부를 할 건데요. 혹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내가 꼭 이것만큼은 챙긴다. 아니면 이건 좀 피한다. 이런 거 있어요? 뭐 비타민을 챙겨 먹거나 매일 10분 이상 운동을 하거나 선생님은요. 컵라면은 좀 피해요. 컵라면. 왜? 자, 컵라면에 종이 안쪽에 보면 코팅이 돼 있잖아.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 그럼 뭐가? 비스페놀 A가 녹아 나온대. 내가 국물을 섭취하는 순간 비스페놀 A가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에스트로겐이랑 충돌을 일으켜요. 에스트로겐은 내가 만들어낸 호르몬인데 비스페놀 A를 먹는 순간 그 호르몬이 헷갈려. 이걸 교란한다. 그래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하는데 종이컵이나 그 뭐죠?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거나 아니면 비닐에 씌운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직접 데우거나 하면 그렇게 화학물질이 음식 안으로 스며들고 그걸 먹었을 때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조심해야 돼. 또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태울 때 나오는 연기 있죠? 거기 다이옥신, 물론 발암물질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 다이옥신 역시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내분비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 자, 그러면 호르몬이란 어떤 물질이고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 들어왔을 때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클까? 자, 이런 내용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흥미롭죠? 우리가 호르몬을 배우다니. 자, 호르몬 한번 정의해 볼게요. 호르몬. 여러분 이걸 배우는 순간 이제 호르몬이 어떤 물질이고 아까 얘기했던 뭐 다이옥신, 비스페놀 A 이런 것들이 호르몬의 작용을 어떻게 방해하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호르몬은 내가 만든 물질이에요. 내가 만든 내 몸에서. 그래서 내분비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분비, 몸 안에서 분비되는. 자,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소는 여러 군데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게 자, 여러분 뇌 배울 때 간뇌 배웠죠? 간뇌, 간뇌. 간뇌에 보면 요 아랫부분에 뇌하수체라고 하는 튀어나온 부위가 있어요. 이 뇌하수체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와.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고 또 여러분 갑상샘이라고 알고 있지. 갑상샘. 여기에서도 갑상샘 호르몬이 나와요. 그 호르몬의 이름은 이제 티록신이야. 그러면 뇌하수체와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일단 호르몬의 한 가지 예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어떤 타겟 세포가 있어요. 얘가 타겟이라고 보자. 갑상샘에서는 요러요러한 이렇게 생긴 좀 단순하게 그려볼게. 동그랗게 생긴 이런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얘 이름이 티록신이에요. 티록신. 이 티록신은 조직세포 표면에 이렇게 수용체가 있어. 조직세포. 우리가 이렇게 티록신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티록신의 타겟, 표적세포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티록신이 가서 여기에 달라붙으면 이 조직세포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 조금 순서가 있는 게 뇌하수체가 갑상샘을 자극하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고 이 티록신은 혈액을 따라 돌다가 이런 표적세포를 만나면 여기에 뿅 하고 들어가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갑상샘처럼, 자, 여러분 갑상샘 좀 잘 봐봐. 이 갑상샘처럼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러한 기관을 내분비샘이라고 해요. 내분비샘. 내분비샘. 그리고 지금 티록신은 혈액을 따라 이동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티록신의 수용체, 이게 지금 호르몬 수용체인데 이 수용체를 갖는 세포를 표적세포라고 그래요. 표적세포. 이 티록신이 닿는 순간 이 조직세포는 어떤 일을 하느냐, 바빠져. 왜? 물질 대사 속도가 빨라져요. 촉진돼요. 이렇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하고 에너지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티록신은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춥거나 할 때 나오는 그런 물질이에요.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야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다. 하나 더 해볼게. 이번에는 여러분 콩팥 알죠? 콩팥. 콩팥 위에 콩팥 위에 고깔처럼 생긴 이런 모자? 고깔 모자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걸 부신이라 그래요. 부신. 얘는 부신이에요. 얘가. 이건 콩팥이고 여기 아래 있는 건 콩팥이고 이 부신에서도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의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당질 코르티코이드 또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자, 무기질 이렇게 호르몬의 이름도 한번 써볼게요. 부신 요 겉에서 나오거든요. 겉부분에서 나와요.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이동하다가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자기 표적세포에 가면 얘 코르티코이드는 좀 다르게 그렇게 이렇게 그 표적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코르티코이드의 수용체는 세포 표면에 있지 않고 안쪽에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요. 그래가지고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돼.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그죠? 여기 수용체 요 부위에 딱 들어맞게 결합을 하는 순간 이 조직 세포가 이제 반응을 하죠. 이게 사실은 신장의 세포예요. 신장의 세포인데 이때 이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무기 염류에 흡수를 많이 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갑상샘 호르몬, 다시 말해 티록신 같은 경우는 세포 표면에 수용체가 있었고, 그지? 그러니까 수용체 위치가 좀 다르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세포 안쪽에 있잖아요.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간 이 호르몬은 핵으로 들어가서 유전자의 활성화를 조절해요. 유전자 조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은 핵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담감? 여러분들이 혹시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바로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정리를 해보면 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고 얘는 단백질계 호르몬. 그래서 호르몬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공통점부터 찾아본다면 일단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되고 그죠? 혈액을 통해 이동을 하고 표적세포로 가서 무엇인가를 한다. 우리가 이 무엇인가 한다는 걸 이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따라서 이 호르몬을 정의할 때 이렇게 내분비샘, 혈액을 통해 이동하고 표적세포에 작용하는 이러한 성질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호르몬은 분비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 내분비샘에서 생성, 분비돼요. 자, 이동을 할 때는 혈액을 통해 이동하다가 아무 데서나 작용하지 않아요. 표적세포에서 무엇인가를 한다. 자, 호르몬은 한마디로 정의할 때보다 생리작용 조절 물질이다. 그래서 호르몬의 특징 1, 2, 3 기억하고, 호르몬은 내 몸의 작용, 어떠한 반응, 이런 것을 조절하는 물질이구나. 그리고 단백질계와 스테로이드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약물 중에 스테로이드계 조심해라, 신중하게 써라 하는 것은 그 계열의 약물은 세포 안, 그것도 핵 속으로 들어가서 유전자의 활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만큼 약물의 사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들 들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어디로 가야 된다. 호르몬이 나오는 장소가 내분비샘이죠. 그래서 호르몬에 이상이 있을 때는 병원의 내분비계, 내분비내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내분비내과를 가야 될까? 자, 이 호르몬은 많이 나와도 문제, 적게 나와도 문제. 예를 들어서 생장 호르몬이라고 해보세요. 생장 호르몬 많이 안 나와서 고민인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키가 막 1년에 10cm, 20cm 이상 쭉쭉쭉 큰다고 생각해봐. 키가 2m, 2m 10, 2m 20. 네. 이런 것은 이제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서 나타나는 거인증이고요. 너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소인증. 안 크니까. 그럼 아까 갑상샘 호르몬 그 티록신의 경우에 너무 많이 나오면 물질 대사가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면 이 심장이 항상 뛰는 거야. 물질 대사를 촉진하느라고. 그러면 살이 빠지고 쓸데없는 열이 몸에서 너무 많이 나오겠죠. 반면 갑상샘 호르몬 티록신이 너무 적게 나오면 먹어도 기운이 안 나. 왜? 연료는 들어갔는데 대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도 차고 살은 찌고. 그래서 이 호르몬이 적당한 양 나오면서 내 몸의 생리작용이 조절이 돼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호르몬을 지금 정의해 봤고요. 호르몬의 특징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과다증, 그리고 결핍증이 있어요. 많이 나와도 적게 나와도 몸의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인 이제 거인증, 소인증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 척추동물 있죠. 척추동물. 예를 들어 돼지랑 사람이랑 인슐린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종특이성이 없다 그래. 종특이성이 없다. 그래서 예전엔 인슐린을 이렇게 합성하지 못할 때는 돼지의 인슐린을 당뇨 환자에게 치료제로 투여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종특이성이 없다. 그리고 앞에서 배운 신경이랑 비교를 해보면 신경보다는 속도가 느려요. 신경보다 느리지만 그 작용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길단 말이지. 느리지만 굉장히 지속적인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 지속적이다. 이게 신경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호르몬 분비에서 우리가 조금 낯설었던 단어가 바로 내분비일 텐데 이 내분비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그렇지. 외분비겠지.
지금 이와 같은 호르몬 분비샘들은 다 몸 안에 있거든요. 몸 안에. 그리고 분비된 물질이 어디로 가느냐? 몸으로 간단 말이야. 혈액을 통해 이동해. 몸 밖으로 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분비되는 방향이 몸 속이야. 몸 속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내자가 붙은 거예요. 어디로 분비되느냐. 자, 그러면 내분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 외분비도 있다라는 거지. 외분비. 그럼 잘 보세요. 외분비는요.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걸 말해요. 자, 여기에 어떤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포들이 만든 물질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얘네들이 만든 물질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들어진 장소는 세포지만 얘가 어디로 분비하느냐라고 했을 때 몸 바깥이지, 바깥. 몸 밖으로 분비. 이것을 뭐라고 한다? 외분비라고 해. 자, 우리가 호르몬은 내분비.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외분비.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서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여러분 잊지 않았죠? 소화액을 만들어서 소화시키기 위해 내보내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소화액, 바꾸듯이 소화액, 그리고 땀. 다시 말하면 요 세포가 땀샘. 일 때 땀을 분비하는 것은 외분비에 속한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간에 호르몬이란 어떤 물질이고 스테로이드계랑 단백질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했고요. 그 호르몬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몸 안에서의 어떤 조절 작용에 관여하는 물질, 조절을 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분비계라고 하는 거고 내분비의 반대말 외분비도 있다. 자, 이런 내용까지 했어요. 그러면 내분비 교란 물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내분비 교란 물질을 한번 검색해 보겠어요. 했더니 이렇게 지식 백과에 나왔는데 좀 더 아랫게 설명이 좋은 것 같아서 이거 같이 볼게요. 생활 속의 환경 호르몬. 자, 환경 호르몬이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물질이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느라고 너무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컵라면이나 또는 빨리빨리 데워 먹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자, 환경 호르몬이란 우리 호르몬들이 하는 이런 발생과 성장, 항상성 유지에 필요한 이런 물질 호르몬이라 하는데 이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묶어서 환경 호르몬, 여기 보면 환경 호르몬, environmental 호르몬이라고 돼 있죠. 네, 내분비 교란 물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에 들어있느냐? 농약류, 다이옥신류, 플라스틱 원료 물질과 계면활성제, 중금속. 근데 여러분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많이 쓰는 세제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 그러니까 세제도 좀 신중하게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용 중에 지금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비스페놀 A 그러면 이제 뭔가 코팅이 되어 있는 것들, 통조림도 막 찌그러지거나 이런 것들은 비스페놀 A가 용출될 수 있고 그런 식품을 먹게 되면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컵라면 용기 이런 것을 너무 뜨거운 거 좋아해서 걱정되는 거. 그 컵라면에 물을 붓고 막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이런 건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종이컵도 뜨거운 물을 부어 쓰고 또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해서 쓰다 보면 그런 물질들이 용출되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호르몬, 환경 호르몬은 생식기관의 발생 그리고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뭐 어떤 기형 정자가 발생하는 빈도가 많아진다든지 특히 태아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임산부는 특히 조심해야 되겠지. 조심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점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같이 공유를 해봤어요. 호르몬 공부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호르몬의 양이 일정하게 또는 필요할 때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적게 나와야 되잖아. 우리가 이건 항상성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성 조절 기자. 좀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나오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공부해 보도록 하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